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성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자기 개발을 하는 분들일 텐데요. 오늘은 가장 빠르게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공을 이루기 위해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목표와 계획 수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 설정과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상당한 공을 들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성공을 위해 세운 단단한 목표와 계획은 우리에게 높은 진입장벽이 되어 심리적 부담을 만들고 결국에는 실천을 미루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높은 목표와 촘촘한 계획을 세우고도 실패와 좌절을 반복하는 일반적인 패턴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성공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빠르게 성공하는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빠르게 실패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해야 한다는 진부한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빠르게 실패하기가 왜 강력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실패하는 원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도전을 위한 최고의 타이밍을 찾는다. 두 번째, 실패를 두려워한다. 먼저 사람들은 최고의 타이밍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지금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를 먼저 찾습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경기가 더 좋아지면, 돈이 좀 더 모이면,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 생활이 좀 더 나아지면, 살을 좀 빼고 나면, 힘든 직장을 그만두면, 좀 더 자신감이 생기면 등등의 이유들인데요. 하지만 오늘이 아닌 내일로 미뤄야 되는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원래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늘 불안하고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나도 우리가 원하는 최고의 상황과 순간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순간은 하루라도 젊은 바로 오늘입니다. 두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성공을 추구하는 사회적 문화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실패하면 부끄럽고 무능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부담으로 도전조차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도전은 실패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작 자신이 실패하게 되면 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도전을 미루고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으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범한 사람들이 도전을 미루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성공할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바꿔 말하면 보통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빠르게 도전하고 그리고 자주 실패해야 합니다. 나이키의 슬로건 Just Do It이라는 표현 아시죠? 이 슬로건은 20세기 최고의 슬로건으로 평가되는데요.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이미 당신 안에 갖추어져 있으며 고민할 시간에 행동하고 도전해보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시작하는 방법은 말을 그만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다짐이나 계획보다는 작은 행동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그냥 먼저 해보세요. 만약에 유명한 작가가 되고 싶다면 엉망진창인 글이라도 일단 써봐야 합니다. 처음부터 사람들이 좋아하는 멋진 글을 쓸 수 없습니다. 또 글을 쓰다 보면 자신이 작가라는 직업과 잘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알게 될 겁니다. 혹시 적성에 안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자기 적성과 맞는 또 다른 분야를 발견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실수하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수를 한다고 해서 큰일이 나지는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라도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윈스턴 처칠은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실수들은 가능하면 일찍 저질러 보는 것이 이득이다 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피하려고 하는 삶은 우리를 구속하고 도망가게 만듭니다. 새로운 경험과 성장에 대한 기회를 차단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너무 의식하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부작용은 게으름, 남의 성공에 대한 질투, 주의력 결핍, 우유부단함, 의심 등인데요. 실패를 피하려는 것이 오히려 실패의 확실한 원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패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패는 좌절과 패배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잘못 알고 있었음을 깨닫고 더 배워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즉, 실패는 성장인 것입니다. 예로 들면 꿈이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경기에서 패배하는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훌륭한 음악가가 되고 싶다면 먼저 엉망진창인 음악을 수없이 만들고 연주해야 합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싶다면 처음에는 발음이 부정확하고 문법이 틀리더라도 말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 않나요?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이 의심되면 잘하는 것만 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인데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처음 도전할 때는 자신이 부족하고 배워야 하는 초보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나 실적보다는 배움에 초점을 맞춰야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은 여러분께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성공에 대한 마인드셋을 정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끝으로 빠르게 실패하기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일화를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테드 올랜드와 데이비드 웨일런의 저서 예술과 두려움에 실린 도자기 공예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도자기 공예 강사는 반 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에는 도자기 50개를 만든 학생은 A를, 40개를 만든 학생은 B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그룹에는 한 학기 동안 만든 작품 중 가장 잘 만든 작품 한 점만으로 점수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한 그룹은 양으로, 한 그룹은 질로만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었죠. 학기가 끝나고 강사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미적, 기술적, 섬세한 면에서 최고의 작품을 제출한 학생들이 모두 양 중심 그룹에 속해 있었다는 것이었죠. 양 중심 그룹에 속한 학생들은 더 많은 작품을 제출하려고 도자기를 수도 없이 빚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어느새 흙을 다루는 일 자체에 점점 능숙해져 갔습니다. 한 점 한 점 빚어가며 실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운 것이죠. 하지만 작품의 질을 중심으로 하는 그룹은 이와 대조적이었습니다. 완벽하고 정교하게 빚은 도자기 한 점을 제출하기 위해 세밀한 계획을 세웠고 결국 대부분의 학생이 학기가 끝날 때까지 몇 점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연습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력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도자기 일화에서 말해주는 성공을 위한 절대 원칙은 빠르게 실패하기입니다. 실수나 실패를 피할 방법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쓰지 말고 오히려 능력과 지식의 한계를 드러낼 기회를 열심히 찾아다녀야 합니다. 이 행동은 무엇이든 빨리 배우고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미숙한 준비야말로 성장을 위한 최적의 조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풍요로운 삶을 응원합니다.